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에선 사업 책임자였던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민간 부문에선 남모 변호사가 가족과 미국 샌디에이고로 출국했습니다.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입니다. 1,000억 원 정도의 배당금을 가져간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의혹 규명엔 꼭 필요한 인물들이 잠적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또 다른 법조계 거물이 고문 업무를 맡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바로 검찰총장을 지내고 퇴직한 김수남 변호사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라진 인물들을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본금 3억 5천만 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7개가 받은 배당금은 약 4천억 원. 지분은 7%입니다. 5개 필지를 단독 계약으로 가져가면서 최소 2천억 원 넘는 수익도 따로 얻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개 필지만 가져가서 약 1,800억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지사 측은 여기에 터널과 공원건설 기부 체납까지 합해 5천억 원 넘게 환수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공공부문 책임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 사업 설계 당시 민간업체가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개발이 또 50%, 소지도 50%. 그게 맞다고 보는데 상식이잖아요. 그게.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업의 이익에 관하는 현대업의 도장을 잘 찍었을까? 연락을 시도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기존 전화번호를 없앴습니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민간 부문에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가 논란입니다. 이곳 실소유주이자 지분 1.74%를 가진 남모 변호사는 배당금으로 1,000억 원 넘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2009년 특정 업체의 대장동 개발권을 달라며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전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이 일격을 가한 부패 세력이라고 지목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천화동인 4호 사무실로 쓰였던 곳은 비었고 이전한 사무실도 직원은 없습니다. 경비실을 호출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남 씨는 최근엔 제주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고 가족과 함께 미국 샌디에이고로 떠났습니다. 역시 전화번호를 없앴습니다. 사용하던 트위터 등 SNS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부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지난 16일 퇴사했습니다. 해외 로밍 중인 고객에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 씨의 한 측근은 천화동인 4호 사무실로 화천대유 소유주인 언론이 김모 씨도 자주 찾아왔고 배당금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밝힐 주요 인물들이 모두 잠적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화천대유는 여러 전관 변호사들과도 얽혀 있습니다. 고문으로 활동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등록 없이 자문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이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의 경우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JTBC와 통화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을 때 출근은 하지 않고 전화로 자문을 해준 정도에 그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매월 1,000여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지구가 얽힌 소송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걸로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권 전 대법관이 법률 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에 선임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관이 퇴직 이후 취업하려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권 전 대법관의 취업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자본금이 10억 원이 안 되는 회사에 취업할 땐 심사받지 않아도 되는데 화천대유의 자본금이 3억 1천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취업 심사 제도의 허점 때문에 겉모습으론 작은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 겁니다.
때문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취업 제한 규정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화천대유는 전직 법조기자 김모 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씨가 취재하며 쌓은 법조계 인맥이 화천대유의 사업에 쓰인 걸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이 회사에 고문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대법관, 특별검사에 이어 전직 검찰총장까지 거물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9년 한 법무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 이 로펌에는 2년 전까지 검찰수장이었던 김수남 전 총장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대형 로펌에 있는 김 전 총장을 찾아가 봤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연락을 다시 주시는 건가요? 김 전 총장은 JTBC와 통화에서 로펌이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과 경영 자문을 종합적으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전직 언론인 김모 씨에 대해서는 법조 출입을 오래 했으니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면서도 로펌과 계약을 맺은 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장동 현장에도 방문했고 화천대유 직원들과 식사도 몇 번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문료 액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로펌 계좌로 입금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며 세무신고도 완료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정치판으로 끌려가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호남 경선을 이틀 앞둔 오늘 이재명 후보는 일정을 모두 비웠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특정 언론사의 의혹 보도를 거론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 허위 보도에 강력한 징벌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몇 시간 뒤엔 후안무치한 저질 정치 공세에 맞서자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대장동 의혹을 반박하는 글을 10개가량 올렸습니다. 이 지사를 둘러싼 당 안팎의 공세는 더 커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이익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토지는 지금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개발에 참여하되 개발 이익은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공공토지는 민간의 개발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철저히 수사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이 특검 법률안과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할 것으로.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